예, 잠시 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KBS 기자분들한테 욕설이라든가 항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찰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MBC는 저희들 촬영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계속 폭력을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MBC 주변에 기자분 계신다면은 자기 소속을 철저히 숨길 수 있으면 취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굉장히 MBC에 대한 저희 애국 시민들의 불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허가도 안 받은 방송국이 그래서 와서 취재하지 마시고 MBC는 철수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번에 MBC의 기자가 촬영 기자가 뭐 폭언이니 폭행이니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들려서 이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 행진했던 것들이 상당히 그 주변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그 칭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선두 차량, 중간 차량, 후반 차량 이렇게 해서 워키토키를 3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행진 그 수요를 좀 맞추려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협조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경광봉을 5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경찰에서 그 정도의 그 인원이 그 진행 요원으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경광봉 50개와 그 조끼, 형광 조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행진할 때 이 앞에 와셔서 진행을 도와주실 분들은 경광봉과 조끼를 좀 배급받아서 행진할 때 좀 도와주시고, 중요한 거 행진할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학계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학계에서. 예. 저 최혜범 전 창원대 총장님 나오시고요. 또 예, 최혜범 예, 감사합니다. 최혜범 전 창원대 총장님 나오시고, 제가 이 학계에서 왜 나왔느냐고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대학 교수를 포함한 우파 성향의 6,400여 명의 교수들이 시국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데에 대한민국은 민주당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공수처 이 다 없어져야 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좀 힘을 덜 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자, 함성 3초!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모두 다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공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태국기 하나 써주세요. 자, 국회에 대해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손태화 의장님 나오셨습니까? 손태화 의장님. 오늘은 안 보이십니까? MBC에서 손태화 의장님에 대해서 나온 거 아시죠? 아니, 지들은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온갖 것들이 다 나오면서 손태화 의장님 굉장히 그 정신력이라든가 신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오셨어요. 그런데 MBC에서 손태화 의장님을 시의장으로서 이런 데 나와도 되느냐?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나오는 거는 괜찮고 시의장 나오는 건 안 됩니까? 지구들 국회의장은 나와도 되고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MBC가 이 초등학생이 봐도 아는 이러한 행태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은 취재를 해갔으면은 형평성에 의해서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김유상 김해 의원하고 이미 의원이 빨갱이 이야기했다고 MBC에서 대서특필하고 중앙까지 방송국을 탔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왜냐? 손태화 의장님이 저런 신분이구나. 아주 그 신념이 투철하신 분이구나. 이런 거 모두 우리 다 알게 돼서 오히려 더 우리는 더 지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김해시의 김유상 의원이나 이미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사탕 발림을 하고 이재명 만세를 외쳐도 그 사람들 표 안 찍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동기는 노무현 시절부터 이념이 시작됐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큰 이념의 경계선이 좀 모호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은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USB를 왜 줍니까? 그거를 뭔지도 모르고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문영배라든가 이런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곳곳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802번 이제 앞으로 802번이라고 합시다. 우리들끼리만. 저놈들은 모르게. 자, 여러분 802번 먼저 아시죠? 몰라요? 이제 빨갱이는 좀 말이 저속스러워서 802번 죄수들입니다. 민주노총 802번 죄수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럼 저놈들은 그럴까요? 저 새끼가 민주노총 802번이 뭐지? 누가 802번이야? 민주노총 802번이라고 하시다.
이제 창원에서는 802번 하면 저게 빨갱이입니다. 그 빨갱이는 뭐냐? 옛날에는 이 저 좌파 우파에서 빨갱이가 있다는데 이 802번은 빨갱이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진보의 이름으로도 숨어들어 있고 민주의 이름으로도 숨어 있고 환경이라는 이름으로도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갖 좋은 이름 붙어 있는 데는 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스며들었습니다. 거기에 영향력을 엄청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민주노총의 또 2명의 간첩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그 지령까지 활동한 사실까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구속 기소를 합니까? 아니 어디 뭐 형사처벌범도 아니고 이 간첩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간첩 활동을 한 혐의가 확인이 된 증거가 완벽한 사람이 불구속 기소가 될 수 있는지. 자, 이제 제 말은 이제 잠깐 줄이고 연사분을 한번 모시고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입니다. 대덕화 애국 시민님을 잠깐 모시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소개는 본인이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저는 대덕화라고 합니다. 이 창원에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숨결이 한 군데도 뻗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큰 소리로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치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도 내가 대구 갔다 와서 어젯밤에도 오늘 우리 서성근 우리 회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여기 가서 몇 말씀을 드려도 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할 때 창원이라는 곳을 떠올릴 때는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왜 흘렸겠습니까? 그분의 업적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를 패망하게 만든 저 못된 인간들을 썰어버릴 수 없다라는 이 창원 시민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는 저들이 말하는 이 잘 사는 나라를 썩은 나라로 바꾸고 있는 저 패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경상남도는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간첩이 버글버글하는 이 창원이 전국의 간첩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 됐습니까? 다 각자 여러분들께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자유라는 단어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6.25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6.25 때 우리는 이승만 박사님이 안 계셨다면은 우리는 벌써 공산화가 됐든지 뭐 중국의 속국이 됐든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내려왔을 때 중공과 소련의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휴전선이 꺼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안 계셨다면은 어째서 미국이 우리한테 협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미국이라 하면은 자빨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전부 나쁜 곳에서 돈을 갈취해가지고 나라야 죽든 말든 내 호주머니만 채우게 된다라는 이런 더러운 생각으로서 내가 누구누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지금 미국으로 가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공산국가가 줬는데 왜 그 아들을 중공이나 저 북한에 가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공부시켜야지 왜 미국에 보냅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옳은 거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옳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돈 요 몇 푼 주는 거 뒷구멍으로 살짝 요래 받아 넣어가지고 저 나가서는 아 그 말 그거 한 사람 그거 틀리다고 그 아이라고 이런 더러운 행동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도착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나옵니다.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거 좀 채워보세요. 자, 국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간첩을 잡는 법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걸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넓은 길을 만들고 이 야산을 다 깎아가지고 얼마나 계획된 도시로 만들었습니까? 저 때로는 유사시에는 이 산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 넓은 길을 닦아놨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내다보고 200년을 내다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영원히 사나이도 자유 대한민국의 방공만은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그 영도력을 우리는 깎아뭉개고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치보세요 여러분. 이 공단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전 아시죠? 그 누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지요. 자빨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나라의 주도권을 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아까 노조 노래 부르더라. 네 들었습니다. 그 노조는 누가 시초입니까?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그 더러운 김대중. 그 사람은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에 사바사바, 중공에 사바사바 돈 주면 오케이, 중공도 주면 오케이. 우리나라 전 기업을 중공으로 갈 수 있도록 다 만드는 자가 바로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죽은 사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행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중국으로 간 우리나라 전 기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흥하고 왔습니까? 망하고 왔습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망할 줄 알고 뒤죽을 줄 알고 왜 중국을 갔겠습니까? 그 검은 커넥션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죽은 자는 알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부강할 때 중국은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모택동이가 박정희는 어째서 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냐 그 책을 좀 가져와 봐라. 내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중공도 한번 그래 해보자. 책대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할 수 없느냐? 그들은 마음에 검은 그림자가 꽉 차 있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은
깨끗한 마음으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앞으로 영원히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런데 이 창원에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기업에 있는 모든 액기스를 빼가지고 중국에 팔아먹고 저 북한으로 보내고, 이러지 않으면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이든 내 짝지였든 간에 내 자식이었든 간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처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처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명한 우리 시민들은 제 쫓겜지면 바로 경찰이 와서 어이 가자, 바로 갑니다. 죄를 지은 자를 왜 아이고 그냥 풀어줍니까? 그러면 이거는 반대를 말하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썩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자, 이 썩어가는 나라를 동조하면 너도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은 우리가 다 빼줄 테니까 너도 같이 합류해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생각 또한 절대 버리서는 안 될 중요한 각오인 것입니다. 내 나라가 잘 돼야 내 이웃도 잘 되고 내 이웃을 넘어 저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지만은 미국의 원조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과연 오늘까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었을까요? 미국 때문에 핵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찾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금 쭉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이것 또한 뭐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하면 된다, 뭐든지 이길 자신만 있고 정의롭다면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은 오늘 지금 모인 여러분들보다 이 강장 원 강장에 창원 시민이 다 모이는 그날이 바로 혁명이고 자유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저 안기부장인 전성규 씨가 있었습니다. 그 전성규 씨가 계속 안기부의 기밀이 빠져나가니까 도대체 이거는 아무나 빼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빼나가지?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쭉 가니까 한국 청와대 노무현 비서 박선원이가 그 못된 짓을 했다고 바로 들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을 노무현 씨가 처단을 해야 됩니까? 김성규 씨를 그 자리에서 안기 부장에 있는 사람을 회제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공산국가에 빌붙고 공산국가를 도와주는 간첩들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문재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문재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지, 빨갱이지요. 지금 빨갱이기 때문에 빨갱이 법이라 해도 간첩이라 해도 뭐 근거가 없어 잡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법들입니다. 저거가 말하는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하는 엉터리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는 것은
이제 다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된다면은 노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1번 간첩 잡는 법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예,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뭐겠습니까? 나라를 좀 먹고 나라를 썩게 하는 사람을 우리 이웃에 둬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예, 맞습니다. 요거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너무 명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고 기다는 걸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연사 잘하시죠?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KBS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공정방송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태하 의장님 잠깐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무대에서. 손태하 의장님 마이크는 안 잡으시더라도 여러분 이런 신념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지하지 않으면은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저 경남에서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 딱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한 분은 우리 손태하 의장님, 존경하는 손태하 의장님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태하 의장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집회 때 한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전달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나쁜 언론들이 이 극우 집단 극우 단체들이 행사하는데 나갔다고 의장 자격이 있느냐고 그럽니다. 의장은요, 국회에 있는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은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 방송에서는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될 의장이 극우단체 집회 출석하다시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 극우단체 우리 회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저 부산에도 갔었습니다. 어제 대구는 다른 일 때문에 못 갔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극우단체 회원들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시민입니다. 극우단체 회원이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극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재의 심판들을 지금 50% 이상 탄핵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절반이 극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헌재에 그 재판하는 과정을 대부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마이크 잡고 안 잡고 제 목소리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헌재에서 재판할 때 만장일치로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재판하는 거 한번 가정 한번 보십시오. 그때와 똑같은 태블릿 PC 이야기 나온 것하고 쪽지 나온 것하고 도끼 들고 문 부수고 체포하라는 내용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언론에 보도된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신 많은 시도위원들, 애국 시도원님들을 폐마해서 극우단체의 행사에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으로 보통 사람은 여기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의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면은요, 이게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어제 대구에 너무 많은 전국의 애국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 좀 작게 참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행사하실 때는요, 여기에 2배, 3배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바로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이야기하다가 놓쳤는데요. 지방의회 의장은 중립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당 공천 준 당을 가지고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 직무적으로 직무를 행할 때는 중립을 지켜야 될 사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당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요, 지방의원들은 당연직 선거운동원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찬성, 반대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한 번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는데 우리도 잘 모르고 거기에 동조한 세력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런 것은 헌법재판소가 양심을 가지고 법리에 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재판관들 3명이 탄핵 의결을 하려고 국회에 지금 5만 명이 넘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1심으로 탄핵 심판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손태호 의장님한테 큰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고로 정치인은 말 그대로 모두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MBC의 보도를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봐봤습니다. 우리를 극우단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극좌단체입니다. 맞습니다. MBC는 그러면 극좌방송입니다. 맞습니다. MBC는 무허가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MBC는 가짜 뉴스 공장입니다. 맞습니다. MBC는 없어져야 할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MBC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자, 다음은
아니 잠깐만.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그 옆에.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아 의원님 준비 좀 해주십시오. 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들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거짓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손, 조국을 배신하는 자를 침묵할 수 없으리. 붉은 그림자 몰아내고 진실을 밝혀내며 대한의 이름 아래 깃발을 세우리라. 서로의 손잡고 태극기를 높이 들며 불의와 배신에 맞서 나가자. 강철 같은 우리의 의지 끝내 승리하리라. 이 땅의 자유는 우리 손에 있다. 중공의 속임수와 종북의 속삭임소, 진실을 가리는 자들 절대 용납 못하리.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룬 소중한 땅이야. 조국을 지키는 길 오직 싸움뿐이라. 서로의 손잡고 태극기를 높이 들며 불의와 배신에 맞서 나가자. 강철 같은 우리의 의지 끝내 승리하리라. 이 땅의 자유는 우리 손에 있다. 정덕 씨. 오직 정의의 벽을 다시 세우리라. 거짓된 세력들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우리의 외침. 대한민국은 결코 쓰러지지 않으니. 서로의 손잡고 태극기를 높이 들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가자. 우리가 하나 된 순간 진실이 승리하리라. 이 땅의 자유는 우리 손에 있다. 서로의 손잡고 조국을 품에 안아. 희망과 정의로 이 길을 지키리라. 빛과 불의를 넘어 승리의 날이 오리라.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빛나리라. 자 다음은 우리 김민아 시의원님 요즘 여러 언론에서 계속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정치인은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는 떨어졌다. 이거 독일제인데 속았나 봅니다. 이 소리는 좋은데 이 지금 뭐 좀 꺼지네요. 다음에 저희들 여러분 제가 잠깐만 더 한번 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단체입니다. 전문꾼들이 아니에요. 이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시민단체들한테의 무기는 사실 이 방송이거든요.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무기고 미사일입니다. 자꾸 준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를 저희들이 부르면은 좋아요. 근데 업체에서 이거 하려면요 행사 한번 하면 몇백만 원 줘야 됩니다. 최소한 이 무대를 떠나서 방송까지 다 빌리려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치인들은 계속 올라옵니다. 언론은 좌파 언론들, 극좌 언론들은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치인들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김민아 의원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아입니다. 어쩌다 보니 매주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고를 조금 준비해 와 봤습니다. 여러분, 좌파들은 좌파라는 말에 발끈합니다. 그렇죠? 발끈하고 뭐라고 포장합니까? 진보라고 포장을 합니다. 진보의 탈을 쓴 좌파가 많습니다. 극우 집회가 극우가 뭐 그슬립니까? 우리는 열혈 우파입니다. 나라가 지금 공산화에 스며드는 중인데 우리 애국 국민이 안 나서면 누가 나섭니까? 극우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게 극우라고 하십시오. 극우 집회에 다들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성조기를 함께 드는 이유를 아십니까? 네. 우리는 늘 자유에 감사하고 갈망하며 그 자유가 공짜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국가가 될 뻔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해준 미군에게,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함께 지켜준 유엔군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화가 돼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고마움도 모르면 그게 제명이 같은 금수와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엊그제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의원 전체 인원 중에 44%가 전과자라고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자격 미달에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들이 곳곳에서 논리도 없이 꽥꽥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수준을 제발 국민 상식의 평균만큼이라도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 보면 정말 환장하죠, 전부.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주변에 전과자 구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넘쳐납니다. 범죄자들만 천지백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 집회 영상이나 직접 가보신 분들 보셔서 잘 알겠지만 극우가 저렇게 많으면 이미 극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극단적인 이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서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극단적인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주류, 즉 일반화가 온다. 오히려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장수 돌침대도 아니고 별이 곧 5개 안 됩니까? 뭡니까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지키느라고 민생도 뒤로 하고 저렇게 노예처럼 엎드려서 올인하는 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사실 어떤 때는 그렇게 무조건 수항하는 저들이 무섭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안에도 잘 살 사람을 국민의 염원이라고 소환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사사건건 일 못하게 발목 잡는 민주당과 싸우기가 지쳤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만 무능하게 만들자 이런 뜻입니까?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으로 목숨 걸고 계엄 선포한 대통령을 지키자는데 어째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이재명처럼 전과가 있습니까? 왜 의리 없이 실드도 안 칩니까? 지금이 자고 오면 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뭐 조기 대선요? 전화 한 길 셈이 어찌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제사상 차린다고 빗대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이 대목에서 국민들에게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제발 딴 생각 말고 지금은 한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내란죄라고 우기다가 내란을 슬쩍 빼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해당 사항 없음 아니겠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내란당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 내란당입니다. 제 생각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시대가 오면서 유사 정당들이 주객 전도돼가지고 민주가 없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심을 좀 제대로 읽고 예전에 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현수막 보시고 구호 한 번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큰 글자 보이시죠? 네. 제가 앞부분 선창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하라! 민주당 해체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아, 예. 자, 다음은 오상배님, 애국시민 어디 계십니까? 예, 옷을 놓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무척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반을 잡지 아니했다면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를 이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자력이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빨리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국민의 소득은 형편없는 그러한 나라였지만은 물이 좋은 석학들을 불러서 외국에 유학시켜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또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통일비가 생산된 그해부터 우리는 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그 대통령을 저 빨갱이 좌파 이놈들은
박정희를 무덤에서 국민 위해서 파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에 반해 이 나쁜 대통령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가장 나쁜 대통령 김대중! 이놈이 뭐라 했습니까? 북한 방북하고 육지를 통해서 기어 내려오면서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핵을 만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죠? 네.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시합시다. 그놈을 파묘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놈! 이놈. 이놈아! 이놈아. 나와라! 나와라. 이 빨갱이 김대중을 파묘하라! 파괴하라. 파묘하라! 파괴하라. 또 이성만 박정희에 이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대통령으로 나올 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단 말입니다. 아, 탄핵이 아니야. 수사하고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의 집회에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느 날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영상을 틀어주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을 총장할 때에 신년사를 통해서 신년사를 틀어주면서 저 사람이 문재인 대신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죠.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저들이 10% 15%를 20%를 넣어야지 이재명이가 당선되는데 쟤들이 표를 미처 다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정권을 연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해서는 없어지겠다 싶을 그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비상계엄은 합법이다. 합법이다. 비상계엄은 합법이다. 합법이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긴급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중계방송 보셨지만은 곽정근, 홍정원 이놈들이 거짓으로 내란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업무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답변하기 좋도록 대통령 측에서 질문할 질문서를 하루 전에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내일 시험인데 오늘 문제지 달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헌법재판이라면은 그 서류를 받았을 때에 당연히 그냥 깎아야 되는 겁니다. 기각이 아니라 깎아야 되는 겁니다. 준비 절차가 잘못되어졌고 1차, 2차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깎아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이 법의 탈을 쓰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재판관 네 마리 알지요? 문재인의 친구 문영배, 문깡패 이놈 정경미 이놈 이미선 장예선 야 이놈들아 사표내고 나가라 물러나라. 예, 여러분 사실은 여기 나와서 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매주 서울 가고 대구 가고 주일이면 또 여기 나와서 집회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우리의 후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간피받는 그러한 세계에서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힘냅시다. 윤석열 힘내라. 우리가 지킨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자,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에 외국 시민들께 대한 경례 일세. 예, 외국 시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해병동지의 상임대표 백평원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해병동지의 우리 선언문을 우리 서복원 사무총장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원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필성!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해병대 동지의 사무총장 서복원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광화문, 창원, 부산, 대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장을 하고 나오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필성이란 구호로 거수경례를 하였습니다. 필성이란 모든 전쟁에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은 국가 정복을 노리는 자익 세력에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사를 건 전쟁 중입니다. 맞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맞습니다. 힘차게 일어납시다. 우리 애국국 시민들이 일치 단결한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복지 정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탄핵을 29번이나 했으며 정부 예산을 지들 입맛대로 삭감하여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해 석유 탐사 예산을 98%나 삭감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그렇게도 싫단 말입니까? 안 쳤들이라고. 당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그러고도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부끄러운 주문을 하십시오. 애국 시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의 자유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병 동지들은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신청하게 되면 제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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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그러면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 위한 세 가지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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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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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우리 기대인 구호를 한 가지 더 외치겠습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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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경계! 필성! 바로! 잘한다! 최고다! 예, 다시 한번 해병대 동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낫다! 제일 낫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사 강오표 씨 준비해 주시고요. 매일 이 연사를 하신다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이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사를 안 시켜주면 또 삐지셔서 다음에 안 나와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 연사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행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행진 보셨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행진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만군에 살고 있고 창원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창원 시민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110명인데 자유가 좋은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는 먼저 저번 주와 같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죄드립니다. 계몽령이 있기 전까지 천지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빨갱이들 말을 믿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다 부정선거만 파헤치면 다 해결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까? 부정선거 앞에 민주주의가 개뿔 떠는 소리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자체가 체제 해체라는 말 자체입니다. 우리의 뜻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법 위에 정당 대표가 있고 헌법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편하게 남은 2년 반을 보내면 되는데 왜 부정선거에 목숨 걸고 계몽경으로 당신 한 몸 희생하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종이에서 꺼낸 놈들은 다 빨갱이입니다. 뭐가 그거입니까? 오빠는 바지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 없습니다. 종이에서 며칠은 중도 오빠, 그 오빠 아닙니다. 그 빨갱이 빨갱이. 아니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인민을 외치고 선동학교를 외쳤습니까? 지금 내일 공산화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왜 창원 시민이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오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천번 이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 앞에 창원 시민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힘내서 더 목소리를 내야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의는 뭡니까? 자유가 있어야 정의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50% 이상이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다 합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이거 이상하다 하면은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부정선거만 파헤치면 끝납니다. 저 이제 시간도 많이 갖고 다음 분도 많이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그냥 대한민국 만세 3장만 해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은 따라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저 다음 주에도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창원 시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창원 시민이 쪽팔리지 않는 걸 꼭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정정보사이야 춘천 908대 출신 군분 9376026113 감사합니다. 멸공!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체. 해체. 수고 많습니다. 앞에 올라가서 연사할 때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멋지다. 지금 여기 지금 중간에 섰던 지금 예식줄이잖아. 그러니까요. 그 지금 앞에서 20개를 잘라갖고. 여기 7줄씩 딱 서가지고 하면 길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서가지고 짧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걸 이렇게 쫙 찍으면 더 멋있더라고요. 네. 우리 지난주에 해봤잖아. 이번에 풀 동영상 올리면 이번에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도 한번 인터뷰를 따야 돼 이제. 스톱! 너무 쇠가 빠르게 해버리고. 스톱!
해체하라 이랄니다. 민주당은 해체하라! 민주당은 해체하라! 민주당은 해체하라! 민주당은 해체하라! 민주당은 해체하라! 민주당은 나는 이런 데 가서 아는 사람 없는 줄 알고 왔거든. 저기 어디 보니까 참 그래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슬같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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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나는 내일을 위해 나가자 앞에는 뒤처럼 태워는 없네. 함께 나가리 하래 무효. 그러니까. 하래 무효. 하래 무효.
있습니다. 계속 오세요. 어둠이 들이운 이 땅에 희망의 불꽃이 타올라 우리는 외친다 우리의 목소리 이 신념을 지킬 때까지 윤석열탕에 모여 진실의 힘이여 일어나라 우리의 의지가 모여 역사를 다시 쓰리라 이 시대의 거친 파도 속에 우리의 꿈을 심어가네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용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라 윤석열탕에 자, 앞으로 가세요. 자, 선두 경찰이었습니다. 호미 앞으로 주세요. 대기하고 저쪽 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잡아, 요거. 자, 앞으로 가세요. 잠깐만요. 저 다음 학교 해가지고 한꺼번에 돌게요. 앞을 보세요, 앞을. 자, 무대로 다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가세요, 앞으로. 사항이 있습니다. 자, 무대로 다시 가주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통령을 석방하라! 공수처 해체하라!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민주노총 검찰단 구속 수사하라! 그걸 조금은 나오시가 찍는 거 같습니다. 자, 무대, 중앙 무대로 다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손 좀 잡아줘. 자, 다시 나와. 인생의 목숨은 조국과 같고 조국의 안나를 약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인권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여기에 썼습니다. 함경도 참새방앗간이라고. 아, 그래, 예. 함경도 참새방앗간.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는 모르겠더라고. 아, 예. 제가 이북에서 오다 보니까 함경도. 아, 지난번에 이해성강 한번 연사를 하셨어요. 예, 맞아요. 아, 나 확실하시더라. 정말로 확실하더라. 막 정말로 자유를 아시는 분. 그렇죠. 예. 제가 2016년부터 예. 완전히 집을 내놓고 아스팔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유, 자꾸. 해야지. 자유를 지키러 왔는데,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젠 자유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몰랐는데 우리 이 앞에 서성근 회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가 여기 있는 줄 알고 타고 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옆에서 자세히 봤거든. 그래서 전문 유튜브신가 보다 싶어요. 아니 전문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아마추어로 혼자 그래도 하면서 하는 예, 거예요. 그래. 함경도 참새방앗간. 원래는 살아가는 이야기나 탈북자가 살아가는 이야기 재밌게 농사도 짓고 못 나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일이 또 윤석열 대통령 일이 돼가지고 또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해야 되는데 한번 찾아가 한번 보세요. 예예예 구독도 기한님 눌러주시고요. 당연하지. 제가 지금 집회것도 다 올리고 또 지금 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수고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정말로 잘하십니다. 민노총 탈곡이들 해체하라! 탈곡이들 북으로 가라! 민노총 탈곡이들 해체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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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인원이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감사합니다.